아무래도 처음 겪는 재난이나 재해라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궁금한 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변호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수지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오늘 주제가 산사태인데요.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네.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인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우면산 그 사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면산 사태는 2011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150차례의 산사태가 한꺼번에 발생되면서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돼서요. 그 피해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고 이게 2019년 5월 달까지 이어졌는데요. 전날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집안이 좀 약해진 것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는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 산사태 대비를 소홀히 했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재난 경보 전달 그리고 교통 통제, 시설물 보존이나 설치 등에 대해서 불이행했다. 서초구청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주요 그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서초구청이 가능한 한 방법을 모두 동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초구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인재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피해 보상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범위는 이제 뭐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고요.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면산 산사태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부에게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산사태 전날부터 유례 없는 초단기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우면산에서 상당량의 물과 토사가 쏟아졌고 남부 순환도로가 흙탕물로 침수된 그런 상황이 보고됐음에도 지역 경찰서가 산사태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교통을 통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남부 순환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B 씨가 토사물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부로 하여금 B 씨의 유가족에 대해서 1억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직접적으로 뭐 집이 무너지거나 집기가 파손된 그런 피해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산의 소유주가 국가냐 개인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보상 방법이나 절차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상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요.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관리 주체 그리고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국유림인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던가 그 지자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사유림인 경우에는 사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면산 산사태 사건의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유림인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단순히 법에 명시된 의무만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라고 하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본래적인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초법규적으로 국민이 처한 위험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국민에게 미리 알렸어야 됐다라고 본 것처럼 국가가 소유인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의 정도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과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책임의 정도 그리고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요즘 산간 지역 주변을 차를 타고 좀 지나가다 보면 이 농막 같은 가건물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농막 같은 가건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네, 앞서 그 광양 그 지금 임시 건물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물들일수록 산사태 위험에서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막이나 가건물 등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 이제 산사태 위험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국유림 관리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산사태가 났었던 우면산에도 무허가 건물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때 A 씨의 아마 이 A 씨라는 분은 노숙자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산사태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서 유족들이 서초구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무허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모두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요.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 발령 즉시에 경보를 발령을 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대피 지시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라고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 그 자체에 대한 손해는 손해액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받을 수는 있지만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 입증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